안녕하십니까. 문화나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먹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평소에 아침 식사 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3명 중 1명은 아침을 습관처럼 굶고, 점심 때쯤 첫 식사를 한다. 뭐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근데 뭐 공식적이나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은 한 10명 중에 8명쯤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 다 빈속으로 뭐 학교를 가거나 출근을 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 능률이 모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하는 회의가 아주 쥐약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는 수업 굉장히 힘듭니다. 빈속이니까 신경도 날카롭고 피로와 짜증부터 막 빈속에 가는 월요일 아침이 아주 힘겨운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아주 유명한 한의사가 있습니다. TV에도 자주 나오는 친구인데요.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 아침 무조건 먹어라. 아침 무조건 먹어야 된다. 먹어야지 비로소 이 뇌 활동에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집중력과 사고력까지 같이 올라간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자게 되면은 밤새 이제 그 몸에 있던 그 영양분을 다 쓴대요. 그거 다 썼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제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포도당을 일단 당을 보충해줘야 비로소 이제 시동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양 보충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씹어야 된다. 저작 운동을 해야지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잘게 부숴서 뭐 이렇게 넘기는데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저작 운동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근육들이 이제 관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근육들이요 다 이제 머리뼈하고 연관이 돼 있대요. 그래서 그런 근육을 조절하는 뇌 신경 조직이 또 이제 관여를 하면서 음식물을 씹게 되면은 이 뇌 전체에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류량이 또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영양분이 또 공급이 되겠죠. 뇌가 또 활성화되겠죠.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 친구 찾아오는 그 학부모들한테는요, 하여튼 좋은 대학 보내려면 무조건 아침 먹여라. 이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한답니다. 어찌됐든 뇌가 활성화된다는 얘기는요, 컨디션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엉망인 상태에서 뭐 머리가 팽팽 돌아가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두뇌 활동이 왕성해지면 컨디션도 좋아지고 따라서 마인드도 상당히 긍정적인 셋업이 가능합니다. 모든 게 이제 선순환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뭔가를 먹으면서 컨디션이 좋아지면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최민석의 소설 능력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풍자 소설인데요. 여기서 주인공이 남루한입니다. 남루한. 이름 그대로 이제 남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삼류 소설가인데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연락을 합니다. 이 아버지가 그 젊으실 때 이제 복싱을 하셨는데 그 후배가 또 복싱 선수였어요. 그 셋이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후배는 공평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세계 챔피언까지 했습니다만은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뇌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우여곡절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매미한테 초능력을 전수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서전으로 남기겠다. 그래서 네가 남루한이 네가 소설가니까 내 얘기를 한번 소설로 써다오. 이 부탁을 하러 이제 만나자는 겁니다. 그냥 남루한이 생각하기에 내가 아무리 정말 그 이름도 없는 소설가지만 어떻게 이런 거를 내가 쓰겠냐. 그래서 진짜 내가 막 탄식을 하고, 그런데 뭐 아버지가 이제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자마자 뭐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아니 그 자리에서 덜컥 그냥 자선을 쓰기로 한 겁니다. 즉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남루한이란 소설가가 정말 오랜만에 광어회를 먹습니다. 광어회를 먹으니까 뇌가 마비가 된 거예요. 소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좀 이해해라. 얘가 좀 복싱하면서 많이 맞아가지고 애가 좀 상태가 이래. 아버지가 말했다. 후배 공평수라는 사람이 횡설수설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정작 주인공 남루한은요,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하냐면은 아빠 말 그 후배 말은 들리지도 않아요. 오직 광어에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나는 안면몰수하고 오늘 밤 설사를 할지언정 오랜만에 광어회나 실컷 먹고 집에 갈 작정이었다. 눈앞에는 벌써 잘게 썰린 하얀 무채와 그 옆에 놓인 촉촉한 상추, 그리고 도톰하게 썰어놓은 반투명한 광어회가 어른거렸다. 침을 꼴딱 삼키면서 메추리알을 3개째 까먹고 있으니까 종업원이 살아 펄떡거릴 정도로 윤기 반지래한 광어를 흰 접시에 담아 들고 왔다. 뜨끈 반주를 또 이제 청주를 먹었나 봐요. 뜨끈하고 달콤한 청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니 뭐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봄바람 타시기도 했고 입안에서 녹는 회 타시기도 했고 골목의 하늘을 뒤덮고 있는 벚꽃 타시기도 했다. 아무튼
이 모든 게 삼촌이라고 불리는 저 정신병자이자 전 세계 챔피언이자 매미 애호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급기야 이 남루한 이 소설가는요, 삼촌인 공평수 이 사람하고 왜 광어의 반주를 먹는지 이 사실을 까먹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로지 광어에만 먹는 데 신경을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먹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저도 삼촌을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광어의 두 점을 탁 집어가지고 탁 먹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엔 석점 먹고 5점 막 우거우거 씹어 삼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먹는 거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 잘 됐네. 그러면은 뭐 쓴다는 얘기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는 얘가 자기도 모르게 네네네 그렇죠 하면서 얼떨결에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삼촌이라고 불리는 공평수 이 정신병자에다가 전 세계 챔피언에다가 매미 애호가에다가 같이 건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차를 쭉 들이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공평수라는 사람이 삼촌이 한마디 딱 떨어 됐다. 그럼 마 네가 내 자서전 내일부터 쓰는 기다. 알았나? 그러니까 얘가 먹다가 그제서 정신 폭 어이구야 이거 실수했네. 미국에서 어느 학자가 한 실험인데요. 실험 참가자들한테 땅콩을 줍니다. 땅콩하고 또 껌을 줍니다. 땅콩 씹으면서 그러면서 껌을 씹으면서 평론을 읽게 했는데요. 주제가 이런 거예요. 암 치료법이 발견되려면 수백 년 걸린다. 약간 뭐 제목이 이상하죠. 일반인을 하는 대상으로 하는 달 여행은 수개월 이내에 실현된다. 다소 좀 황당하고 가능성이 희박한 얘기를 딱 줄 던지고 이게 괜찮겠습니까? 뭐 했습니다. 근데 땅콩을 씹으면서 그리고 껌을 씹으면서 이 평론을 읽은 사람은요, 이런 황당한 얘기에 신빙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공복인 상태에서 평론을 읽은 사람은요, 그거에 대해서 이 말도 안 된다, 그냥 강한 의구심을 표현했다. 이런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뭔가 씹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제시받으면요, 맛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이제 쾌락 중추를 자극하면서 이 메시지에 내가 제시받은 메시지의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냥 즐거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득당하거나 속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한 팁을 말씀드리면은 면접이나 인터뷰할 때는요, 그리고 또 혹은 어려운 부탁을 할 때는요, 상대의 배가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이것부터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복이 되면은 이게 예민하기 때문에요, 대화가 굉장히 거칠고요, 까다로운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뭔가를 쉽게 만드는 겁니다. 무조건 쉽게. 일단은 입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이제 혀, 목, 이 감촉에 이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의 판단력이나 긴장감이 현저하게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혀의 느낌이 좋아. 목으로 넘기는 게 좋아. 그러면 이제 쾌락 중추가 이제 맹렬하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론이나 뭐 거부감 이런 게 이제 떠오르지 않고 그래 알았어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가 보이면은요, 상대가 나한테 뭔가 부탁을 한다.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럴 때는 상대가 뭔가 나한테 뭐 줍니다. 그럴 때는 내가 거부할 의사가 있으면은요, 절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상대의 제안에 부탁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음식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요, SNS 뭐 페이스북이니 뭐 별스타 인스타그램 보면은요, 음식 무지하게 올라오잖아요. 이거 먹으니까 행복해. 너무 좋은 하루였어.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뇌가 편안해지려면요, 가장 근본적인 출발이 어딘지 아십니까? 입입니다. 입. 입이 즐거우면 뇌가 편안해집니다. 나를 위한 인간관계, 내가 사회에서 어떻게 될지, 친구들하고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잘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지 벌써 딱 감이 오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나 TV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갈수록 재밌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